지금 신 나가지고 돌아다니니까 한동훈 후보 무슨 소리야? 이제 판이 바뀌었어. 한덕수 필요 없어졌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사퇴를 했고 제가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 이재명을 이깁니다.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면 이재명은 끝입니다. 지금 이게 한동훈 후보가 하고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는 국민들이나 중도층이 더 똘똘 뭉치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도 결집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오늘 이리 터무니없는 사법 쿠데타 결정을 보고 아니 상식과 양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분노라는 거는 오늘 그 대부분의 정말 잘못된 판결에 대한 역풍이 어마어마하게 좀 불 것이다. 아무리 아스팔트 뭐 보수들이 뭐 휴대폰 기다리고 내일부터 윤석열 지지율을 올렸던 그런 방식으로 반응할 해도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대응할 것이고 핸드폰이면 핸드폰이고 뭐면 뭐고 다 대응을 할 것이다. 특히 아까 우리 전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 이거는 초비상 상태로 봐야 됩니다. 정말 초비상 상태고 윤석열에 의한 쿠데타가 이제 대법원장에 의한 사법 쿠데타가 벌어졌다. 이거는 완전히 명백한 이재명 죽이기다. 사법 살인이다. 진행되고 있다. 또 2차, 3차 또 진행될 것이다. 대통령이 돼도 또 진행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온 대응을 다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후보 안 돼요. 본인은 후보 될 것처럼 하지만 그 본인이 국힘 취재를 좀 해보지. 국회의원들 취재해보고 누가 김문수가 되는지 한동훈이 되는지 다 취재를 김문수 해보지. 간 거 아니에요? 예? 다 김문수 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저렇게 해서 자기가 되면 된다고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참 뭐 본인 뜻대로 뭐 가겠지. 후보 안 돼요. 지금 이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는 것하고 용산 대통령실이 움직인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동훈이 아니에요. 김문수 앞장 세워서 1등 만들고 그 다음에는 한덕수로 가서 대선을 해보자 하는 것. 한덕수 저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국민 앞에서 눈꽃만큼이라도 미안함, 수치심, 자존심 완전히 우리 경상도 말로 생까요. 진짜 철판 깔아놓고 지금 하는 저기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래 나온나? 좋다. 심판선거 어떤 건지 한번 보여줄게 라고 이제 끓고 있는 중에 한동훈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저 사람이 지금 뭐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고요? 지가 진짜 살아왔던 지 인생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존중한다고요? 지가 고발사주부터 얼마나 많은 검찰 사유화를 통해서 사건을 기획하고 만들어서 특정인을 죽여왔는데 지금 와서 지가 정의를 이야기한다고요? 웃기고 있네. 그렇게 해서 당신 한번 살아봐. 그러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정권 맡겼을 때 어떻게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지 저 사람이 저지른 범죄부터 자기 기준으로 똑같이 저는 심판을 해줘야 한다.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호 기자님,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한답니까? 민주당이요? 예, 민주당의 저는 입장이나? 잠깐만 이어서 좀 예. 말씀드리고 또 추가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한동훈은 뭐 일부는 한동훈도 가능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용산에 의한 그랜드 플랜이라면 한동훈을 껴서는 판이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 뭐 우리 정기환 대표랑 비슷하면서 다른 게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대선 전에 임해야 된다. 이거는 얼마나 원사이드하게 이기느냐가 중요하다고도 말하지만 실제로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저는 오늘 MBS 지표조사 같은 경우 보면 실제로 한덕수가 나왔을 경우에 간단치 않아요. 50대 저쪽 잔잔바리까지 다 합치면은 한 40 정도 되더라고요. 이낙연을 우리는 우습게 알고 이낙연 얘기하지 말라고 재수없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이낙연이 한 7%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준석도 한 5% 정도 나와서 합치면 한 40% 정도 되는데 실제 오늘 이 대법원의 소재가 다른 한쪽으로 우리를 민주 진영을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사실 저쪽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짓말 했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인식을 되게 강화해주는 요소로서 동원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잘 싸워야 된다. 무조건 일단 이겨야 된다. 크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좀 종교적인 태도, 뭐 역풍 뭐 운운하면서 중도 확장 운운하면서 사실은 민주당이 해야 될 부분들 안 한 게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뒤늦게나마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뭐 최상목 탄핵한다, 심우정 탄핵한다 이런 모습들이 만시지탄이지만 일단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조금 전에 분명히 이거는 한덕수가 뭔가 짬짬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관련해서 저는 제일 우려스럽게 지켜본 인물이 하나 있어요. 국임당 쪽의 정치 브로커로 전락한 정대철이라는 사람인데 정대철이 계속 움직이는 거 보면서 뭔가 이 사람은 이야기 들은 게 있다. 뭔가 확신이 있으니까 민주당 팔아먹고 자기 부모의 재산 다 팔아먹고 지금 국임당의 그 전령으로서 한덕수랑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이낙연이랑도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낙연이 아 그래 뭐 저 문턱 좀 낮춰줘. 국임당 이름 있으면 불편해. 내가 쉽게 못 움직이겠어. 아 낙연이가요. 저 이름 좀 바꿔달래요. 국임당에다 얘기하고 한덕수랑 이걸 하고 있더라고. 근데 실제로 정대철이 자기 부모 재산까지 다 팔아 명망의 재산까지 팔아가면서 저렇게 움직이는 건 저는 충분한 윗선의 오케스트레이팅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신과 오늘 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확신까지도 있었다. 종합적으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충분히 승산이 있으니까 움직인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가져봅니다. 네. 뭐 저는 오늘 MBS 여론조사 결과를 실제의 민심의 반영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좋아서 동의하거나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지금 한덕수가 진짜 민심에서 36% 지지를 한다고요? 36% 진짜 지지합니까? 저도 정치 컨설팅으로 치면 10몇 년을 했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 따져봐야 됩니다. 오히려 질문을 할 때 이 사람을 어떤 호칭으로 자 한덕수 국무총리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냐 이런 걸로 가지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실질의 반영이 과연 자 36%가 나왔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한덕수 본인 개인에 대한 지지율이 아니라 국임당을 품은 한덕수에 대한 지지율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지지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강서구청 장 선거할 때도 뭐 박빙 상태가 나왔다 어떻다 이제 이런 것인데 어쨌든 그것은 통계로서 조작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일단 우리는 수용은 하는데 그게 실제 민심과 그대로 이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은 좀 더 봐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뭐 저 대부분의 어떤 쿠데타 사부 쿠데타 오늘처럼 저런 정치적인 재판 하는 중에 이제 뭐 사부 리스크 해서 일부 정도 원래 보수적 중도였다가 또는 무언박청이었다가 아 이번에는 막 이재명 할래 해서 일부 넘어온 사람들이 또 일시적으로 그냥 무당층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격차가 좀 줄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것을 저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 선거라는 게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방심이거든요. 맞습니다. 방심입니다. 좀 느슨하게 이건 압도적인 차이가 있을 거야. 격차가 벌어질 거야. 뭐 한 20% 차이 나네. 한덕수 해봤자 뭐 푹 꺼질 거야. 반기문도 뭐 쭉 압도적으로 이기다가 2, 3점 안에 내려앉았는데 좀 한덕수는 반토막밖에 안 되는데 지지율이 이재명에 비해서 저 출마해봤자 뭐 일시적으로 잠시 반등하다 푹 꺼질 거야. 라는 식으로 그냥 우리가 좀 낙감만 하다가는 아까 우리 전 대표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거대한 업무, 거대한 그랜드 디자인, 어쨌든 저거가 한번 끝까지 한번 용어를 써보겠다, 이겨보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작동을 한다면 전혀 우리들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오늘과 같은 일을 또다시 벌릴 수 있고 또 어떤 장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긴장감을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제일 반성하는 건데요. 저는 상식적으로 그리고 또 사실은 많은 법조인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오늘과 반대되는 결론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얘기를 사실은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렇게 들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도 사실은 그쪽 분들하고 얘기해서 무죄다 전원일치 이런 얘기까지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그냥 나온 말들이 사실은 아닌데
자신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끈질기고 징글징글하게 사실 대법원이라고 한다면요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서 우선을 해야 돼요. 이 법이라고 하는 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근데 자기네가 일부러 여기 좀 끼어 들어가가지고 괜히 지금 막 빨리빨리 뭔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파기환송을 사실은 가만 내버려둬서 아직은 나중에 판결하나 지금 하나 사실은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했나 생각해보면 완전 뒤통수를 지금 세게 얻어맞은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제가 자신이 없고 근데 저한테 막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도 이제는 말을 못하겠어요. 정말 저는 이 대목에서 네, 우리가 너무 놀랐어요. 심각하게 무서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심각하게 이번 대선에 대한 전략이 수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중도 확장 뭐 좋습니다만 전투적으로 싸워서 반드시 이기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시점에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 자 어제랑 오늘이랑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뭐냐면 그전에는 택도 없어 쟤들 어떻게 해서도 안 돼. 빅텐트 웃기네. 다 모여. 그냥 일발에 박멸해 줄게 이랬는데 저들의 모이는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상당히 유의하게 지켜봐야 될 대상이 된 것이야. 왜냐면 오늘 저 선고의 의미가 뭐냐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그동안 3년 동안 떠들었던 게 실체가 있네? 라고 그 사람들한테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고 어떤 식으로든 요 선고가 뭐 그 대선 이후까지 뭐 안 된다 뭐 방어책이 있다 그런 걸 떠나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음모론자를 비롯해서 그 믿었던 사람들한테는 맞아 이재명 리스크 있어 라고 하는 확신 심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오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거죠. 뭐냐면 테러 위험이 훨씬 더 이전보다 고조됐다. 그 전에는 뭐 테러라는 게 사실 아시다시피 혼자서 감행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한 팀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뭐 해봤자 이거 뭐 약발도 없겠는데 괜히 개죽음 당하겠어. 이것보다 이제는 조금만 우리가 움직이면 대안 세력이 있네. 이런 오판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지금 오늘도 우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접경 지역 가가호 방문하면서 지금 밑바닥 민심 경청하고 계시거든요. 밑바닥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거리 민심, 골목 민심 청취하고 계신데 경호 전략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거 운동의 패턴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는가 강력하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MBS에서 여론조사 했던 것이 이재명 46, 한덕수 31, 개혁신당 이준석 6%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가 설문을 찾아봤거든요. 설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질문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자 구도에서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여권 단일 후보 한덕수, 개혁신당 이준석 이게 객관적인 질문이에요. 그 중에 누굴 찍을래? 여권 단일 후보가 여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당 다 해체되고 없는데. 근데 여권 단일 후보라고 썼어. 마치 여권이 똘똘 뭉쳐서 한덕수 한 명을 민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없으니까 지금 여야가 없지.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럼 보수정당 후보 한덕수로 하든지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질문의 정확한 워딩이 문장과 단어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고 이제 31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것을 나름대로 의도해서 일종의 하우스 이펙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덕수를 좀 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그 말씀은 정확을 기하기 위한 언론인의 관점에서는 매우 타당하나 이미 추세적으로 봤을 때 3자 구도에서 누가 국임당 대표에서 나오던 28에서 25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관행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여당, 야당 이렇게 여하튼 그 관성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28, 26에서 한덕수라고 하는 네임밸류가 2, 3% 포함된 게 한 30한 1, 2%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대응을 해야지 이거 과포집된 거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 오히려 우리가 좀 느슨하게 대응할 여지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최영길님께서 조희대 대법관 이후에 오늘의 판결을 땅을 치고 후회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셨고요. 흑수저님 선거는 사기인데요. 너무 사기 떨어뜨리지 맙시다. 사기 장음입니다. 신중하게 활기차게 굳세게 믿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한 방에 무너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사실은 안 된다. 우리가 그동안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나이브하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은 상식적이고 그 이상을 사실은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더 지독하게 더 나쁘게 이렇게 우리를 괴롭힐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 오히려 더 결집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우리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믿지 않으면 사실은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 제가 우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면요. 외부에서 오는 자기들끼리 뭔가 공격을 하고 이런 거는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대처 방안들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다시 피로감이 확 몰려오지만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다시 만들려면 6월 3일까지 죽기 살기로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건 진짜는요. 캠프 내부에서 오거나 후보 자체에 오거나 민주당 안에서 뭔가 갈등의 요소가 생겨서 야 이거 손잡고 같이 못 가겠네 라고 할 때 정말로 굳건하게 버텨야 한다. 거기서 오해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고 사실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이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6월 항쟁 세대는 6월 항쟁 세대대로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것대로 지금은 오늘 대법원이 차라리 잘 갔다. 너희들 수준이 이렇구나 라고 만천하에 드러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주권자로서 대한민국 다시 세우자.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